뭐 많은 창업자들이 그렇죠. 사실 사업이 잘 막 안 되는 것 같은데 꾸역꾸역 내가 막 하는 게 이게 지금 내 에고 때문인지 진짜 시장 때문인지가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어떻게 할 땐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는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고객의 반응이다, 여전히. 고객이 여전히 반응하고 고객이 여전히 리텐션, 재방문하고 고객이 여전히 좋아한다는 증거들이 자가당착적인 자기 발전적인 증거 말고 객관적인 그 고객이 좋아한다는 증거들이 계속 있으면 그거는 시장의 니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도 아니고 내 개인도 아니고 고객의 마음을 알고 확인하고 고객의 마음에 따라가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방향을 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근데 그게 뭐든지 명확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는 모든 창업자들이 다 갖고 있는 갈등이다 는 걸 전제로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심사역 분들이 대부분 시장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시장이 작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건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건데 VC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망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1000억, 2000억, 1조가 돼야지만 자기의 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창업가 자신에게는 우리가 연에 20억, 30억 매출하는 게 충분할 수도 있고 그게 자신이 처음 꿈꿨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적정한 정도면은 그걸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역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저희의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시장이 작다고 했을 때 그걸로 고할지 스탑할지 결정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내가 20억, 30억으로 만족하는 사업을 할 생각이면 투자받을 생각은 안 할 필요는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또 투자자들의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장이 작고 투자자를 투자 안 한다고 그 사업이 나쁜 사업인 건 아닌 거거든요. 다른 사업일 뿐이죠. 또 하나 시장이 작다는 얘기에 제가 조금 보면 지금 타겟한 시장이 작더라도 내가 좋은 창업자이고 또 아주 단단하게 그 시장에 자리 잡으면 그 인접 시장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시장이 작다라는 얘기만 가지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창업자들이 성장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책에 썼지만 사업은 저절로 성장한다. 배가 흐르는 물에 띄우면 저절로 배는 가는 거죠. 근데 배를 지고 산을 오르면 성장이 힘든 거죠. 그럼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운 것과 배를 지고 산을 오른 건 뭐가 차이냐? 고객 가설이 검증이 안 된 거는 배를 지고 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고객이 안 좋아하는 걸 만들어 놓고 사라고 자꾸 강요해야 되니까 그건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힘든 일인 거죠. 고객이 좋아하는 걸 있으면 안 판다 그래도 줄 서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좋아할 만한 거를 찾고 좋아할 만한 걸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창업이 고객 가설이 검증되고 사업을 했더니 고객이 안 돼서 고객 가설이 검증 안 됐었다고 말을 한 거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창업한 거거든요. 고객 가설이 검증되기 전에는 창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객 가설이 검증됐다는 걸 우리 창업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고객 가설이 검증됐다고 다 얘기해요. 고객 가설은 검증되는데 한 10년쯤 걸려요. 근데 잠깐 해보고 고객 가설이 막 빨리 검증돼야 돼. 왜냐면 내가 빨리 법인을 설립하고 싶거든, 지금. 빨리 사람 뽑아갖고 지금 그 복리후생 해갖고 우리 멋진 회사 만들고 싶거든, 지금. 너무 성급하게 창업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객 가설이 검증되기 전까지 스텔스 모드로 끈기 있게 어떤 아이템을 붙잡고 꾸준하게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여기도 탐침해보고 저기도 탐침해보고 저기도 찔러보면 어디선가 확연한 고객 반응이 있을 거예요. 어디 찔렀더니 뭐가 펑 터지면서 기름이 팍 터져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확연한 고객 반응은 확연하게 느껴져요. 알 수 있어요. 그거가 생기기 전까지 성급하게 창업하지 마시라고, 특히 스텔스 모드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조차 이미 대부분 우리나라 80% 90%를 이제 가입시켰다고 생각해서 이 시장은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실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고 당근마켓이 나오고 요즘엔 또 아예 그 새 제품으로 커머스하는, 중국 커머스하는 크림 같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돈 시원시원하게 내고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저 같은 사람들 위해서 크림 같은 제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들은 미개봉만 취급하고 또 중간에서 제3자들이 개입해서 판단해서 취급하고, 그래서 그냥 특허권으로 경쟁을 이기는 것보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죠.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을 이기는 게 사실 더 현실적이고, 물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특허가 작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네트워크 효과나 점유율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그 다른 전략, 다른 모델로 승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키는 법은 없어요.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무슨 특허 가지고 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사업이야말로 진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고객이 진짜 좋아야 돼요. 맹수들이 우리 고객들을 데려가려고 우리 고객들을 뺏어가려고 맹수들이, 그 사람들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결국 고객의 선택을 누가 받냐의 문제인 거죠. 그만큼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다만 이제 택티컬하게는 진입장벽, 그 해자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는 있죠. 그렇게 어떻게 그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후발주자들이 이걸 전환 비용을 더 크게 만들 건가, 이런 건 좀 택티컬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제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